네,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유병원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DNA 검사 결과 유병원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병원 사건 거의 지금 변곡점을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승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 YTN에서 일단 일부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유병원과 DNA가 일단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게 지금 확인된 팩트잖아요.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2일, 6월 12일에 전남 순천 서면에서 이 변사체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무용고자로 봤고요. 예.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검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이 검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온 겁니다. 예. 검사 결과 유병원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요. 유병원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변사체가 발견이 돼서 추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병원의 DNA와 일치하는 겁니까? 유병원의 형이나 유병원의 동생이나 형제들과 DNA가 일치하는 겁니까? 일단 DNA, 형제지간에는 DNA가 90% 이상 일치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병일의 DNA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병일 씨 같은 경우에, 형 병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병일 씨는 어제였죠. 매주 수요일마다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어제도 재판정에 참석을 했습니다. 때문에 형 병일 씨일 가능성은 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일 씨가 아니라면 유병원 씨의 DNA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00%는 아니거든요.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확인 작업, 과연 유병원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변사체가 유병원의 시체가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 일치하는 작업은 좀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현재 상황에서 이 시신은 장례식장에 안치가 돼 있습니다. 순천 장례식장에 안치가 되어 있는데 이 시신이 오늘 국가수 분원이죠. 서울에 있는 국가수 분원으로 이송이 돼서 추가적인 부검과 감식을 지금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DNA가 과연 유병원의 것이 맞는지, 유병원의 시신이 해당 변사체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병원의 DNA는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금수원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송치제 그렇죠. 별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유병원의 물품은 이런 데서 이제 확인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금수원에서 지문 채취 작업이 있었고요. 이 송치제 별장에서는 체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유병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를 했고 이 DNA와 이 변사체의 DNA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같은 분석 작업을 통해서 국과수가 경찰에 통보한 게 유병원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간의 유병원 씨의 어떻게 도피를 다녔는지 추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죠. 이 지금 DNA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발견된 장소,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된 장소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 서면에 있는 학구 삼거리라는 곳이 유병원이 마지막으로 은신했던 장소, 순천 숲속의 비밀 별장 아니겠습니까? 이곳과 2,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당히 근접한 장소입니다. 유병원의 경우에는 지난 5월 25일이죠. 순천 송치제 별장에서 도주를 한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이 도주 흔적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남 해남 같은 경우에 5월 30일에 유병원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전남 해남으로 들어간 정황이 CCTV에 잡혔다. 이 같은 보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병원이 또 아닌 사람이 유병원인 것처럼 해서 또 달아나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 안에 유병원이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유병원의 마지막 흔적이 포착된 장소가 순천 송치제 별장이고 이 송치제 별장, 유병원의 마지막 은신처로 확인된 곳에서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유병원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 변사체가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변사체, 시신의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현재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기온도 또 높았습니다. 지열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 정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지문도 지금 제대로 남지 않았다, 이 같은 말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 현재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시신과 유병원의 DNA가 100%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 이 작업만 남았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유병원이 왔다면 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될 정도로 방치가 돼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유병원을 돕는, 유병원의 어떤 도피를 돕는 사람들만 해도 지금 검찰에 구속된 사람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런데 유병원의 시신이라 하더라도 유병원이 숨졌다면 그 시신이라도 잘 보관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냥 방치를 해놓고 아무도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대검찰청에서 종합적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입건한 사람이 330여 명이고요. 구속된 사람이 130여 명입니다. 그만큼 주변 일가, 핵심 측근 관계자 대부분의 손발을 묶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밝힌 내용이 유병원의 장기 도주를 상황에서 장기 도주를 이어갈 수 있고 2달 넘는 추적 끝에 유병원을 검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든 게 말씀하신 조력자들입니다. 조력자들의 존재가 일반적인 장기 도주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 같은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이 시신이 부패 정도가 이렇게 심하게 방치가 됐다는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일종의 미스테리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그 변사체가 유병원의 시신이 맞다라면, 그리고 장기가 방치가 돼서 지금 유병원의 마지막 도주 시점이 송치제 별장에서 빠져나간 게 5월 25일이고요. 시신이 발견된 게 6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지 18일 만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유병원을 놓친 지 18일 만에 변사체가 아주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8일 만에 변사체가 DNA 채취를 해야 할 정도로, 지문 갖고도 안 될 정도로 시신이 훼손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18일 만에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국과수 쪽에서 개략적으로 밝힌 부분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저희 취재진을 통해서 간략하게 밝힌 부분은 당시에 현지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기온이 아주 높았다. 이 5월의 기온보다는 상당히 높았다. 기억해 보시면 5월이 상당히 한여름 같은 날씨였거든요. 그리고 비까지 많이 온 상태에서 지열이 높았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 상태가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상당히 빨랐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과연 이 지문까지 채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신의 부패 속도가 빠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과학적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시신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DNA 검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18일간의 시신 훼손 여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단 5월 25일 유병원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그러니까 유병원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6월 12일로부터 18일 전, 그 5월 25일은 송치제 별장에 유병원이 나타났다는 제보를 갖고 검경수사팀이 송치제 별장을 급습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른바 흑염소탕을 운영하는 부부가 마치 유병원이 있는 것처럼, 유병원인 것처럼 행세를 했었죠. 그래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유병원을 돕던 그 외국어 2개국어 3개국에 능하다는 재미교포 여성과 같이 달아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좀 추론이 좀 필요하겠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 5월 25일에서 6월 12일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기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요? 그렇죠. 어떤 겁니까? 일단 5월 25일 유병원을 놓친 뒤에 전남 해남으로 유병원이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 첩보를 입수를 하고, 그러니까 CCTV 영상을 입수를 하고 검경이 대대적인 순천 이후에 대규모 순천 해남 일대를 다 샅샅이 뒤지게 됐죠. 그게 이제 5월 마지막 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에서 6월 초로 넘어가는 시기고요. 또 5월 25일 그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유병원이
해외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측근을 통해서 확인이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병헌이 국내 도주, 이 순천 이후 다른 지역으로 도주를 이어간 것으로 검경이 파악을 했던 시점이면서 동시에 유병헌은 해외로의 도주까지 시도를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며칠 뒤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만약 이 시신이 유병헌의 것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그 사이의 과정에 어떤 방식의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는 유병헌의 당시 도주를 도왔던 도주자들에 대한 검거를 통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당사자가 만약에 숨진 상태라면 이 부분 역시 미스테리로 남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매실밭에서 부패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게 현재까지 들어온 건데, 이 6월 12일 날 매실밭에서 부패 상태로 발견됐다. 유병헌이 뭐 도주를 하다가, 혼자 도주를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야. 떨어졌거나,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력자들조차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검찰이 바로 코앞에까지 닥쳤기 때문에 유병헌은 유병헌대로 혼자 달아나다가 밤 늦게 뭐 발을 헛디뎠다든가 그래서 다쳐서 시신이 계속 부패가 됐다란다면 그 이후에는 전혀 유병헌으로 보이는 단서조차 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의심이 되는 거는 유병헌이 그 이후에 해외로 망명을 시도하기 위해서 선박을 알아보고 그래서 유병헌이 순천 일대에 갖고 있는 뭐 작은 뭐 이런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곳까지 다 뒤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움직임이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5월 25일 순천 송치제 별장에서 유병헌을 놓친 이후에 유병헌이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흔적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었거든요. 취재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유병헌이 순천에서 도주를 했고 전남 해남에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 조력자들 권윤자 씨를 비롯한 핵심 신엄마라던가 제2 김엄마 이런 조력자들이 수도권 일대에서 또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이 중부지방 수도권 다시 안성 쪽에 쪽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런 있었거든요. 분석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유병헌의 흔적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남 대균씨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만약 이 시신이 유병헌의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긴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퍼센트는 100%는 아니지만 DNA 전문가들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유병헌의 DNA가 채취가 됐는데 이게 유병헌인지 아닌지 이거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상당히 지금 국가적인 관심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과수 입장에서도 아마 최대한 빠르게 검사를 진행을 해서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시점에 대해서는 뭐 하루 이틀이 될지 이틀 사흘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단 시신은 지금 국과수로 가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곧 옮길 예정이죠? 네, 지금 현재는 순천 장례식장에 그 변사체가 안치가 돼 있고요. 지금 경찰이 장례식장에 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신이 오늘 안에 서울에 있는 국과수 분원으로 지금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국과수에서 지금 추가적인 부검과 DNA 확인 작업을 벌이게 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국가적인 관심사라는 이례적인 유례없는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금 지목된 인물이라서 국과수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 DNA 확인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유병헌일 유병헌이 아닐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유병헌이 최종적으로 있었던 주변에 매실밭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전혀 유병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DNA가 일치할 이유가 없겠죠. 유병헌이 마지막에 있었던 장소에 유병헌과 DNA가 거의 일치한 사람의 변사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유병헌 씨한테는 그 유병일 형 말고 뭐 다른 형제가 또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남동생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남 순천 인근에서 남동생의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거는 약간 좀 이 맥락상 추론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내용은 친형 병일 씨와 DNA가 일치한다가 아니라
유병원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추가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상당 부분이라는 지금 단서가 달렸습니다. 예. 100%가 아니라 상당 부분. 그리고 이 상당 부분의 변수 그러니까 100%에서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의 당사자는 이 유병원의 형제들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유병원의 형과 동생의 가능성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서 법정에 출석을 해서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어서 구속 수감된 상태고요. 절대 형일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네, 일단 동생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지만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유병원 씨와는 사실상 각 계열사 경영이라던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전혀 거의 관계가 없는 인물로 아하. 현재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때문에 예. 동생이라기보다는 유병원 본인이 만약에 맞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유병원 본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 상황 정도는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유병원일 가능성이 가장 큰데 만일 유병원이 된다면 이번 사건은 정말 미궁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이 뇌물 사건, 간단히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만 하더라도 뇌물을 준 사람이 수사의 압박을 받아서 자살을 했을 때 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두 기둥 중에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만 하더라도 수사가 사실상 중단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지금 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 자살이라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숨졌다. 그래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 이 모든 점들이 미스테리로 남고 수사는 미궁에 빠져서 미제 사건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할 수는 있지만 예. 말씀드렸지만 이건 말 그대로 그 해당 시신이 유병원의 것으로 100% 확인이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자,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뭐 추정입니다만 유병원일 경우 유병원의 사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건과 관련해서 자살, 본인 스스로 압박을 못 이겨서 자살을 했다. 타살, 누군가에서 숨졌다. 네. 또는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닌 사고사, 예. 뭐 낙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경우에 유병원이 정말 혼자 도망가다가 낙상을 해서 뭐 워낙 급한 상황이면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같이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서 숨졌는데 그냥 유병원을 돕던 사람도 그냥 도망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살, 타살, 사고사라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이 사건의 맥락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크죠. 왜냐하면 유병원이 도주를 하다가 예. 숨졌다면 정말로 유병원의 조력자들은 몰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병원이 자살을 했다면 그 최측근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유병원 씨의 이 도주 심경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추론할 수 있는 수단 정도를 본다면 어제 뭐 저희 YTN에서도 오후에 전문가 출연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 유병원이 쓴 자필 메모가 이 순천 송치제 별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순천 송치제 별장에서 유병원 씨 대신 유병원 씨가 아닌 유병원의 비서 이 박모 씨가 가지고 있었던 유병원의 자필 메모가 검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지를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상당한 반감, 그러니까 일부러 잡을 생각도 없으면서 나를 쫓고 있는 모습이다. 내가 나의 도주를 조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수사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고요. 네, 메모의 내용이 그렇다는 네, 내용이죠. 그렇고 또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메모 내용들 일부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 일부 시사 주간지를 통해서 최초 보도가 된 내용이 저희 YTN을 통해서도 방송이 됐는데 그 메모지의 내용을 본다라면 유병원의 심경도 상당히 복잡하구나. 지금 장기 도주,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종교의 지도자이면서 한 그룹의 실질적인 최종 경영자가 2달 넘는 장기 도주, 이 장기 도주의 원인은 국가적인 재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상당히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예. 이 메모지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일부 추론은 가능한데 그 자체로만 과연 자살의 계기를 유추할 수 있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뭐 자살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그 취재진에 의하면 유병원의 그 발견됐을 때 상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예.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병원이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유병원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어떻게 발견되어 있느냐? 밭에서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있었다. 이 누군가가 옮겨 놓지 않으면 이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자살하니까 그런 자살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그리고 자살을 할 때 누군가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었다면 예.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죠. 혹시 만에 하나 유병원이 아닌데도 유병원인 것처럼 보이려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미 해외에 도피해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검찰이 추적을 못하게 하려고 유병원의 DNA와 일치하게 만드는 방법, 시신을 부패 상태를 심하게 해놓고 뭐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글쎄요, 그 부분에 있습니다만.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 유병일 씨의 동생 병호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과 동생의 DNA와 일정 부분 일치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상당 부분 일치를 한다면 이건 유병원의 시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병원의 형제는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 지금 뭐 부모는 없을 테고요. 유병원의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제일 경우는 거의 지금 가능성은 없는 거고 맞다면 유병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자, 앞서 전해드린 부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그리고 지금 국과수 쪽에서 예. 저희 취재진과 통화가 돼서 밝힌 내용, 국과수 원장의 통화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일단 지금 국과수에서 감식을 한 것은 부패가 굉장히 심한 사진들이고요. 또 DNA 시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직접 국과수로 간 게 아니라 시신에서 채취한 DNA 시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일반적으로 DNA 검사를 할 때 뭐 머리카락이나 사람 같은 경우는 칫솔, 피부의 일부, 피부의 일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시료를 통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DNA 분석 결과였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간접적인 DNA 분석 결과, 그러니까 사진과 DNA 시료 채취를 통한 분석 결과 유병원과 상당히 이 DNA가 일치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변사체를 국과수에서 직접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을 시신을 이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서 국과수로 옮길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앞서 서울 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주 본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서울 분원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이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6월 12일에 변사체 항구가 순천 송치채별장 인근에서 유병원이 마지막으로 은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송치채별장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 한 구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진과 DNA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통해서 시료를 통해서 DNA 검사를 했더니 유병원과 상당히 일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지 경찰은 국과수에 요청을 했고요. 국과수에서는 서울 분원이나 원주 본원에서 직접 시신을 이송을 해서 부검과 DNA 검사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은 시신을 정밀 분석한 방법은 아니고 시료를 분석한 방법이고 사진 등을 통해서 분석한 방법이고 신체의 일부의 시료를 통해서 분석한 방법이기 때문에 100% 일치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 DNA 검사 보통 저희가 누군가가 DNA 검사를 한다고 할 때 직접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친자 확인을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그럴 경우에 시료죠. 보통 90%대 이상을 봤을 때 이게 100%와 그러니까 사실상 동일하다라는 점에 근거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는 게 시료 채취를 통해서만 해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신에 대한 직접적인 부검을 통해서도 유사하거나 오히려 이 맞을 퍼센트 확률이 상당히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지금 현재 이 서준석 국과수 원장의 통화 내용, 저희 취재진과의 통화 내용을 통해서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오늘이죠. 이제 예. 오늘 오전 9시에 공식 브리핑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수사팀 입장에서도 DNA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이상 그게 뭐 국과수 본원이든 서울 분원이든 네. 어디서든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한 뭐 오늘 아침 9시 브리핑에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 저희들이 보다는 정도에서 더 확인을 해보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일 텐데 자
시신 주변에 소주와 막걸리병이 흩어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시신 주변의 상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 뭐 그게 자살이든 뭐는 사고사든 어떤 경우에 그 주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똑바로 누워 있었다는 상황이 하나 들어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신 주변에 소주병 또 맥주병 등이 흩어져 있었다라는 얘기가 사실 들어오고 정황상만 놓고 보면 자살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당사자가 숨진 상황에서 이 정황만으로 추론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유병헌의 시신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앞으로의 전망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그 상황을 정리를 해. 6월 12일 날 발견이 된 거지. 6월 12일 날 자살을 한 거는 그러니까 뭐 숨진 이유는 그렇죠.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 부패 상태가 심했기 때문에. 그랬었다면 훨씬 더 이전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신의 부패 상태로만 봤을 때는 적어도 한 달 또는 뭐 보름 정도만 해도 이게 이 정도가 가능하느냐 하는 건데 바로 18일 이 시신이 발견된 6월 12일로부터 약 18일 전인 5월 25일 유병헌과 검찰이 마지막으로 맞닥뜨렸단 날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맞닥뜨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급습한 날이죠. 급습한 날이죠. 그때 이제 거의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갔던 건 확실하니까요. 거의 뭐 눈앞에서 놓쳤다 뭐 이런 상황까지 갔다면 아니면은 그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5월 25일 주변 앞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송치제 별장에 유병헌은 혼자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유병헌을 돕는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는 신도가 있었죠. 신도가 있었죠. 그 뭐 여러 개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영어에 능통하고 심지어는 경찰 조사에서도 영어로만 얘기를 했다는 그 남녀가 그러니까 흩어져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더 명확하게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병헌이 혼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는 유병헌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게 그래서 궁금한 거거든요. 유병헌이 만약에 맞다면, 그리고 유병헌이 숨졌다면, 유병헌이 숨졌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도 정말 모를 정도로 뭐 사고사나 또는 자살을 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거 상당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쪽,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경찰의 대대적인 인력을 동원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던 겁니다. 반상회 이런 단어까지 상당히 오랜만에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 단위의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유병헌의 추가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송치제 별장의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급하게 도주를 한 것 같다. 이 같은 당시 별장 내부 상황만 놓고 보면 이 같은 분석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 비서 한 명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병헌이 상당히 급박하게 도주를 이어가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 변사체로 발견이 됐다. 이 같은 맥락으로도 이 시나리오 자체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 쪽에서는 지금까지 유병헌, 이 사상 유례 없었던 대규모 추적 작업을 벌이면서 유병헌은 여전히 국내에 머무르고 있고 주요 조력자들의 도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력자들 때문에 검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과연 유병헌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취재기자를 좀 연결해서 지금 이승현 기자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좀 더 들어온 상황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회부 연결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선 기자. 네, 황보선입니다. 네, 변사체가 발견될 당시 상태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미 알려진 대로 수사당국이 지난달 12일에 그 순천시 서면 학구 3거리에 있는 박모 씨의 매실밭에서 이 사체를 발견했죠. 근데 이제 그때 발견 시각은 오전 9시 6분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시신이 말씀드린 대로 훼손 상태가 매우 심했다고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견자 그리고 파출소 경찰관 그리고 순천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출동해서
이 새로 발견된 그 사체의 그 신원을 확인을 하려 했지만은 부패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거쳤는데 부검을 통해서 역시 그 신원 확인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사망 원인 등을 감정 의뢰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오늘 이 사체를 순천 장례식에 지금 안치돼 있던 시신을 오늘 중으로 서울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쯤에 순천 경찰서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순천 송치제 부근 별장에서 유병을 놓친 것은 지난 5월 25일이었죠. 이후 당일 오후 4시쯤에 순천 경찰서에 비상 대기를 요청했고 이 일대에 대한 집중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병헌 씨의 것으로 보이는 시신은 이후 18일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일에 발견된 것인데 역시 그 당시 기온이 매우 높았죠. 비가 많이 내렸고 그래서 부패가 매우 빨리 진행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병헌이 마지막으로 은신했던 것으로 확인된 이 송치제 별장과 시신 발견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선거리로 2.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색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난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황보선입니다.